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든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다비드 전문가께서 웰크론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 오늘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살았거든요. 이 종목, 그러세요? 지금 마스크 관련 종목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과거에 뭐 이제 황사가 불었을 때도 그렇고 네. 예전부터 이제 좀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 중에 좀 약간 좀 오래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 오늘 뭐 웰크론이라는 종목을 특징주로 가지고 왔는데 사실 뭐 이 종목보다는 지금 시장이 뭐 굉장히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은 그 웰크론이 뭐 오늘 뭐 더 강력한 이슈가 나왔다던가 그런 부분들보다는 계속 이 안에서 이제 순환 매매가 나가고 그다음에 시장이 좀 계속해서 밀리고 투자자들이 투자처를 좀 찾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좀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수급들이 오히려 더 많이 쏠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하츠가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갔고 이번 주에 뭐 파세코라는 기업도 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뭐 계속해서 이제 뭐 순환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웰크론은 이제 마스크 외에도 이번에 이제 미세먼지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화장품 출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 또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근데 지금 시장을 보아하니까 시장이 좀 많이 그 조정이 나오는 분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새로운 종목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화장품과 관련돼서 뭐 이제 영능 뭐 그 대봉 LS 같은 그런 종목들이라던가 혹은 뭐 새로운 정책들을 계속 발표를 한다던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울시에서 이제 미세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를 더 많이 심겠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하니까 자연환경이라는 종목도 뭐 계속해서 상승을 하진 못했지만은 또 반짝반짝거리고 위쪽으로 좀 많이 상승을 했다가 그런 부분들을 내주는 그런 모습들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은 미세먼지 쪽으로 계속해서 시장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그 박스권을 돌파를 못한다던가 혹은 뭐 하방 이탈을 조금 더 보여준다던가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쪽 종목들에 계속해서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뭐 웰크론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우리 뭐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던 뭐 SN테크라는 종목도 오늘 위쪽으로 많이 올라갔다 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던 NX라는 종목도 오늘 굉장히 좀 좋은 상승세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에 제가 방어적 전략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단타 매매라든가 단기 매매 흐름들을 좀 빠르게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뭐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도 웰크론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목들이 이제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두시고 좀 단기적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세가 그렇게 좋지는 못한 모습이었는데 그중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종목들 눈에 띄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도 참 강했습니다. 코엘 패션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푼 전문가님, 이 종목이요 10.3%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패션이 붙으니까 마치 저의 패션처럼 강한 패션인가 봐요. 일단 이제 종목이 원래 갖고 있던 사업 영역에서 신사업을 하게 되면서 좀 좋았던 모습인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 뭐 있나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좋은 전략입니다. 좋은 전략이긴 한데 시장에서는 지금 이쪽 말고도 다른 쪽에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코엘 패션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뭐 수소차 관련주나 전기차 관련주를 엮였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수소차, 전기차가 또 약간 밀리니까 같이 조정을 받았고 오늘 차트 보시면은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 회사의 자회사가 화장품 사업에 진출한다. 코스맥스랑 같이 손을 잡고 화장품 사업에 진출한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화장품 관련주로 엮이면서 오늘 주가가 이제 올라가게 됐어요. 사실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거는 작년부터 나오던 얘기였는데 이제야 좀 가시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이 회사의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 실적이 이제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 역시도 오늘 장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을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 요거랑 좀 엮어가지고 볼만한 어떤 화장품주들이 있죠. 중국 소비주들이나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 저는 꾸준히 랠리를 좀 펼칠 것 같아서 화장품 관련주들, 지금은 미세먼지 쪽이 관심이 좀 많지만 그쪽도 저는 좀 좋은 종목이라 생각돼서 오늘 코엘 패션 관심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역시 해마로푸드 서비스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이 가격 전략이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잘 좀 세워주세요. 아, 네. 굉장히 사람을 민망하게 만드시는데 저는 도망간 게 아닙니다. 일단은 제가 그 문자 흐름들을 좀 많이 봤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좀 많이 맞추시기도 한 것 같고요. 어떤 분께서는 다비드 맘스터치라고 보내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께서는 뭐 해마로푸드 시스템이라고 보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좀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차트 보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마로푸드 서비스라는 기업은 지금 뭐 매장이 좀 많이 생기고 있죠. 맘스터치 그 햄버거 프랜차이즈 기업에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싸먹는 피자라던가 혹은 뭐 다른 그런 제품들도 그런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이제 같이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워낙 또 맘스터치가 좀 압도적으로 실적과 그다음에 매출과 영업이익을 좀 끌어당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거의 뭐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해마로푸드 서비스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2017년도 10월달에 시장이 좀 많이 빠질 때는 같이 좀 조정들이 나왔다가 이번 시장의 하락세에 맞춰서는 오히려 좀 더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보니까 바닥권에서 1월 달부터 들어왔었던 이런 기간의 꾸준한 매수세들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타고 첫 번째 저점은 여기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저점은 이런 자리에서 그다음에 계속해서 저점대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닥권에서 좀 장기 평선으로 혹은 매물대로 잡을 수 있는 위쪽에 저항대는 상방으로 좀 돌파를 해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이런 소규모 매물대를 돌파한다고 하면은 상방 구간대가 이제 충분히 많이 열려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종목의 주봉상 차트를 같이 보신다고 하면은 제가 좀 많이 좋아라 하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저항대가 이제 지금 60주선, 그러니까 주황색 선을 보신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같은 구간대를 돌파를 못했어요. 갖다 붙이는데 돌파를 못하다가 이번에 이제 뭐 가장 큰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저항대로 잡았던 부분들을 이제는 뭐 지지대로 잡으면서 새로 이제 위쪽으로 주가를 좀 레벨업 시키는 그런 액션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마로푸드 서비스라는 기업을 앞으로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가격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매수를 하느냐 뭐 이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방송에서는 내일 뭐 시초가 매수를 이제 안내가 나갈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시초가 매수를 하시든 아래쪽에서 이제 분할 매수로 담아가면서 적어도 저는 한 2,550원 선 뭐 여기까지는 뭐 11일 평선까지는 좀 나눠서 들어가시는 그런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이트하게 보시는 분들은 제가 2,450원 선으로 좀 짧은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나는 아래쪽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2,350원대까지도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위쪽으로 목표를 할 때는 지금 구간에서 대략 3,000원대가 그 위쪽에 이제 매물대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대략 한 15% 정도의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3,000원 매물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좀 목표로 하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좀 단기간 안에 도달하는 모습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제가 뭐 AS를 통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적분 전문가님. 네. 오늘 이번 주 내내 저랑 만나신 것 같아요. 그쵸? 네, 월화수. 맞습니다. 그래서 정이 많이 들었는데 오늘도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워낙에 또 요즘 수익률이 좋으시니까. 아유, 네. 네, 그럼 첫 번째 힌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4월부터 뭔가 TF가 출범이 된다라는 건데 인구 정책, 뭐 저출산 때문인가요? 네, 요즘에 안 그래도 많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1월 달에 그 인구 통계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매년 2015년도부터 16, 17, 18, 19년도까지 1월 달에 통계를 좀 내보니까 올해 1월 달에 출생아 수가 3만 명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2015년 기준으로 4만 명이었던 걸 생각해 보면은 불과 5년 사이에 좀 많이 좀 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우리 출생아 수는 나라의 경쟁력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좀 비상사태임을 선언을 하고 또 그동안에 정책을 많이 폈었지만은 사실 실패하는 정책 아닙니까 이게? 네, 역대 맞아요. 정부에서도 투자한 비용 대비해서 가장 성과를 못 냈던 그런 부분이긴 한데 다시 한번 현재 정부에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인구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밝히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저는 정부 정책주 중에 한 가지라 생각하고요. 저출산 요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바닥에 있다라는 거 역시도 저는 굉장히 좀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좋지만 안전하게 거래하시려면은 저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는 테마를 보는 게 저는 생각돼서 오늘은 저출산 테마 중에서 한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는 사실 미혼이어서 저출산 테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거든요. 네네. 과연 어떤 테마들이 또 있고 그 안에 어떤 세무 테마가 있는지 더욱더 궁금한데요. 한번 두 번째 힌트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풍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나 봐요. 이 정부가 또 이제 정책이 나오니까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네. 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출산 정책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뭐 육아용품 같은 것들도 아, 있고요. 네, 그런 네. 것들도 있고 뭐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두 번째 힌트가 되겠는데요. 제가 어제 KPM테크라는 종목을 드리면서 포커스로 삼았던 게 뭐냐면은 원래 좋았던 기업들은 살 기회를 잘 주지 않습니다. 너무 빠르게 급등을 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어제 KPM테크 같은 경우는 만년 적자 회사였다가 흑자로 돌아서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최근에 좀 부진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실적 시즌 끝났고 상패 위기 넘어갔고 이제는 뭐 재무적인 상태는 문제가 없으니까 갈 수 있다는 부분 설명드렸었는데요. 잠깐 화면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재무 상태인데요. 여기 어제 드렸던 KPM테크의 이제 재무 상태입니다. 재무제표 보시면 어때요?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예요. 근데 이제 2018년도 갑자기 이제 18년도 말에 실적이 좋아지면서 그래도 영업이익이 이제 살아나면서 올해는 흑자 전환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종목 마찬가지로 실적이 그동안 좋진 않았어요. 좋진 않았는데 이제 정부의 정책 플러스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턴어라운드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해서 현재 주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과정에다가 실적은 지금은 좋진 않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으로 가져왔으니까 지금 너무 재무 상태가 훌륭한 종목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 한번 추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제가 잘 모르니까 유아용품 관련된 테마가 하나 있다고 하고 또 생각나는 테마 있으세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저출산 관련된 테마라고 한다면은 뭐 유아용품이라던가 혹은 뭐 아이들 혹은 뭐 이제 뭐 기저귀 뭐 관련된 뭐 그런 기업들이 뭐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저출산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나오네요. 부각을 좀 네. 많이 받겠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도 같이 그 화면에 나와 있는 종목들 안에도 뭐 충분히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제가 그 결혼을 하고 한다면은 저는 뭐 아기를 적어도 한 10명은 낳고 싶은 그런 기세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저출산 문제들이 빨리 좀 해소가 되고 좀 많이 좋아졌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종목을 좀 같이 보시면서 뭐 유아용품 관련된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들 그다음에 과거에 지금 그 선거 시즌 이 온다고 하면은 정책주들이 이제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그 많은 뭐 후보자들이 좀 저출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필을 하면서 이게 약간 좀 정책 수혜주 느낌으로 좀 많이 엮여 있었던 종목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뭐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좀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예측했던 종목들을 이제 하나씩 좀 본다고 하면은 사실 아가방 컴퍼니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감을 지속적으로 주면서 아직까지는 뭐 바닥을 좀 탈피를 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 중에 하나가 보령메디앙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보령메디앙스 같은 경우도 저출산 관련된 이제 정책주로 같이 이제 좀 그 부각을 받았었던 그런 기업인데 오늘 그 보령메디앙스라는 종목을 보니까 사실 전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에 전반적인 영업이익은 사실 뭐 그 2017년도 대비해서 좀 좋지 않게 그렇게 나왔는데 좀 부각이 되는 부분들을 보니까 3분기에서 이제 4분기를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작년도에 좀 분기별 그런 영업이익의 증가세를 보니까 4분기에 굉장히
굉장히 많은 영업이익과 좀 증가율을 좀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를 더 본다고 하면은 네오팜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이들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저출산 관련된 수혜를 좀 받았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네오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약간은 좀 묵직한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아까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화장품 관련된 말씀을 좀 종목 관련된 얘기를 하셔서 이것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이제 영업이익의 성장세를 좀 보였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실적의 가치 좀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이 종목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께서는 일단은 10명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면서 한번 세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풍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최근에 미세먼지 관련주로 편입이 됐다라는 거면은 어떤 뜻일까요? 그게 요즘 이제 미세먼지 네. 관련주들이 워낙에 막 사람들이 관심을 맞아요. 가지니까 이것도 관련주 저것도 관련주 막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 종목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미세먼지 관련주라고 엮여서 시세가 조금 한번 났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좀 출발하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 여러분들 아무래도 그 거래하시던 종목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이면서 추가로 저출산 관련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이 걸리는 게 몇 가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세먼지와 우리 어린이들과의 우리 그 연결고리 찾아본다면 아까 전에 다비드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어떤 뭐 유아용 화장품 같은 것들 피부 관련해서 될 수 있겠고 뭐 어린이들 호흡기 관련해서 유아용 마스크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뭐 이 정도 아니면 뭐 호흡기 이제 이쪽에 저는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갇힌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힌트 드렸었던 실적이 지금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앞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은 여기에 한번 기준을 잡고 골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비드 전문가님 아까 세 종목이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보령 메디앙스, 네오팜 이렇게 있거든요. 네. 미세먼지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아니면 새롭게 추리를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뭐 갑자기 또 하나 떠오르는 종목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뭐 저출산 정책을 같이 받으면서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미세먼지 테마까지 같이 받는다고 하면은 좀 종목이 좀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토피 화장품으로 이제 그 저출산 관련된 흐름들을 좀 받았었는데 요즘에는 화장품주들이 뭐 이제 뭐 미세먼지 방어 이쪽으로 이제 테마를 만들면서 좀 하나하나씩 미세먼지 테마를 좀 씌워가는 그런 종목들도 좀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그 좀 하나 핫하게 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모나리자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뭐 유아용 그다음에 성인용 뭐 기저귀 요런 부분들 때문에 과거에 뭐 저출산 혹은 뭐 고령화 정책주로도 한번 부각을 받았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뭐 마스크로 인해서 뭐 요즘에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는 좀 많이 움직임이 나와서 과연 이 종목도 좀 포함이 될까 이런 생각이 좀 같이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